문제 발표 2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성을 결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한규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는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이렇게 소속이 그렇게 된 걸로 소개받았는데요. 그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내에 원자핵 공학과하고 에너지 자원 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원자핵 공학과 소속이고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출범한 원자력 정책센터,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의 제목을 정당성을 결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이렇게 잡았는데 왜 정당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 탈원전 정책이 위험이 이제 과도하게 부각되고 원전의 위험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사실이 왜곡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탈핵 진영 한쪽 얘기만 하는 탈핵 진영의 말씀만 듣고 그 대통령 선거 공약이 정해졌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정책으로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런 점에서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탈원전의 문제점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원자력에 여러 편익이 있는데 그 편익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제 탈원전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탈원전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정부에서 설정해 놓은 탈원전 정책이 뭐냐, 그 기반이 뭐냐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아까 제가 이제 위험의 과장과 사실 왜곡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지난 고리 1호기 그 퇴역식에서 대통령께서 행하신 그 연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그 왜곡이나 과장의 근거가 됐던 또 탈핵 진영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었는데 제가 많이 준비했지만 그거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정책의 아주 중요한 또 근간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 세계적인 대세다라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원전 건설 현황 그 이력을 보여주는데 우리 지금 25기의 원전이 있고 그중에 이제 고리 1호기가 정지됐기 때문에 24개가 가동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3개가 신고리 4호기 그다음에 신한울 1, 2호기가 이제 앞으로 3개가 가동 2019년까지 되면은 될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8개가 APR 1408개가 이제 2030년까지 이렇게 건설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가면은 35기가 38기가와트를 이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앞으로 건설되게 돼 있는 APR 1400 8기를 이렇게 이제 건설을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8개의 신규 건설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허가 만료되는 원전들 11개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는 그 원전 용량을 다 더해버리면 이게 이제 20.7기가와트가 없어지게 돼가지고 지금 이 탈원전 계획대로 가면은 2030년에는 16개 후기만 남고 17.4기가와트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 탈원전 정책은 어떤 걸 이제 기반으로 현 정부에서 이렇게 잡았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원전 안전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증대된 거였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3개의 중대한 그 원전 사고에서 비롯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쩌면 더 영향을 미쳤던 거는 2011년 13년 또 그때 발생한 한수원의 그 납품 비리, 그다음에 또 중대하게는 그 고리 정전 은폐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수원에 대한 그 불신을 초래해서 이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고 또 이제 거기에 어떤 기름을 부었던 게 그 반핵 잔치들이 여러 가지 사실과 위험을 과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작년에 경주 지진, 그 다음에 이제 판도라 영화. 그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그 불신 여론이 증대됐고 그게 이제 대선에 반영돼서 지금 이제 탈원전 기조가 형성됐던 거죠.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수원이 그 지역 민심을 얻는 데 있어서 좀 실패를 했다. 진정성 있게 지역 주민에 다가가고 좀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피상적이었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자력 문화재단이나 한수원 자체에서 홍보실에서 막대한 예산을 써서 원전의 장점을 이렇게 홍보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효과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괴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대처를 잘 못해서 원전에 대해서 바로 알리기가 잘 안 됐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원전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이 사용화기연료 관리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조류다 이런 그 주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탈원전 정책이 수립이 됐었죠. 이런 그 동향을 이제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쭉 계속 몇 년 동안 관측을 해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제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원전 안전성이나 방패불 관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여론이 떨어졌고 여기 보면 이제 원자력 필요성도 좀 떨어지고 그 대신에 원전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짓지는 말고 현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이제 없애자. 그래서 탈원전에 찬성하는 그런 여론이 되겠죠. 최근에 7월 4일 날 그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탈원전 정책의 찬성이 6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는 27%밖에 안 돼서 이게 이제 현재 여론인데 그 여론에 이제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역시 이제 사고인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 있었는데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 2호기 사고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비가 부실됐던 거에다가 이제 운전원이 제대로 경험이 없이 이렇게 운전했던 그런 데서 이제 사고가 촉발됐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노심 용역이 일어났고 그렇지만 그 원자력 경락 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돼서 인명 피해가 없었죠.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체르노빌 사고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설계가 기본적인 내재적인 안전, 고유 안전성이 무시된 채로 된 소위 이제 플루토늄 생산 증대를 위해서 소위 정반응도 개수라는 걸 허용해서 설계 자체가 안전하지 않았던 그런 설계 결함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운전원들이 실험을 하는데 빨리 끝내자고 좀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서 운전한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흑연 화재도 났고 그랬는데 폭발도 있었고 사실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사고에서 방사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60명 선 그것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은 쓰나미로 이제 사고가 났죠. 쓰나미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미리 대책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대책을 안 세운 상태에서 이제 10m가 넘는 쓰나미가 와서 비상 전원이 침수돼서 그렇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 놀랍게도 이제 방사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뭐 14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돼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막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스리마일 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3마일 2호기인데 2호기는 그 노심이 이제 용용이 됐지만 1호 그 옆에 있는 1호기는 아직도 건전하게 잘 운전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환경에 영향이 미친 그런 사고가 아니죠. 우리나라 원전은 제일 이제 가까운 유형의 원자로가 바로 이 PWR 경락 건물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혹경수로 TMI와 같은 사고고 체르노빌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명 사망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초기에 사고 대처반 134명 중에 2명은 이제 바로 폭발 당시 사망했고 과다 피폭자 28명은 조기에 사망했고 나머지 2006년까지 19명이 더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교통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특이할 거는 어린이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6,000명이 넘었는데 어린이들이 그게 이제 방사선에 오염된 풀을 먹은 소가 생산한 우유를 먹고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 15명을 제외하고는 다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갑상선암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언스키어 보고서라고 2008년에 만든 보고서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쓰나미에 의해서 사고가 났고
초기에 방사선에서 죽은 사람이 없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어린이 갑상선암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WHO 같은 데서 특이한 증가는 없다라는 게 이제 여기 언스키어 2013년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대통령 연설에서 나타난 중대한 그 사실 왜곡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라는 이제 전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되었던 일본에서조차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서 1,300몇 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지진 같은 게 좀 더 확대돼서 크게 나면은 이제 후쿠시마 같은 대형 그런 원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암시를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아까도 강조한 대로 이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쓰나미에 의한 사고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일본 동해안에 쓰나미 파고를 보이고 여기 이제 점들이 동해안에 있는 여러 원전 부지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거 더 가까운데 진앙에 더 가까운 오나가와 발전소는 이 쓰나미 파고도 높았는데도 지진도 더 세고 근데 이제 이거 침수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는 쓰나미 이후에도 안전하게 관리가 잘 됐었죠. 다만 이제 여기 나머지 다 안전하게 됐는데 후쿠시마 제1발전소만 쓰나미에 침수가 돼서 비상발전기가 작동을 못해서 냉각 실패로 이어져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가동연수, 원자로 누적 가동연수 17,100년 동안 지진으로 한 번도 치명적인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뭐 1,368명이 후쿠시마 사고로 죽었다 이런 또 말씀도 있었고 그게 이제 뭐 문제가 됐었는데 일본 정부 항의도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1,368명은 피난 대피해 있던 사람 중에 뭐 스트레스나 노환이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거의 다 60세 이상이고 3분의 2가량은 80세 이상. 그런데 이게 이제 후쿠시마의 방사선 사고처럼 방사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후쿠시마 관련 사망자로 과장해서 말씀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이제 원전의 그 설계 수명 연장이 세월호의 설령 연장과 같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건 완전히 사실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고가 아까 스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 얘기했는데 체르노빌은 스리마일은 4개월 만에 났고 체르노빌은 3년 만에 가동이 났습니다. 이게 원전이 더 뭐 새 거라고 사고가 덜 나고 또 오래됐다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도 뭐 배가 오래돼서 사고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인식에 대해서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도 이필렬 교수 말씀하셨지만 80년까지도 이제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88기가 40년 이상의 그 60년 수명 연장 허가를 받아서 44기는 이제 실제로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특별히 가동률이 지난 3년 거 보면 한 92%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된 원전이라고 해서 크게 사고가 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탈핵이 세계적 조류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은 탈핵을 하는 나라는 4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근데 요거 여기 있는 원자로들 다 합치면은 전체 이제 26기밖에 안 되고 그게 우리나라 있는 발전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차이가 있는데 이 탈핵 국가들은 원전을 운영만 하지 원전을 뭐 개발하거나 건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요한 차이는 그거고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또 정부에서 이게 급격한 탈핵이 아니고 완만하게 2079년까지 가는 탈핵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원전 운영상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의 그 양대 축인 원전 건설 개발 이것은 그냥 급격하게 신고리 오류 건설 중단에 따라서 그 후속 고객이 안 짓면 건설 산업이 바로 그냥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탈핵 국가하고 큰 차이라는 거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후순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고 그 안전심사 철저히 하고 운영도 해가지고 고리에서 여태까지 심각한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40년간 그 안전한 가동을 하고 정지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몇 가지 그 반핵 당체에서 주장하고 왜곡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 말씀드렸는데 고리 1호기가 이제 초기에는 고장이 많았습니다. 고장. 그래서 초기 20년간에는 114건의 고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운전하는 분들도 이제 경험이 늘고 그래가지고 후기 마지막 10년에는 10년간 4건밖에 고장이 안 났는데, 이제 이거를 고장을 사고로 과장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원전이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런 오도를 해서 이 고리 1호기가 40년만 가동하고 정지되는 그런 걸 초래한 적도 있고요. 또 이제 고리 앞바다에 그 담수화, 해수 담수화 설비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해류를 고려하면 고리 발전소에서 거기 담수화 설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 방사선 영향으로 삼중수소가 발생한다,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주장을 했는데, 그 실제로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가 굉장히 작은데 1.37베크렐/리터 이하인데, 그거를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그래도 검출되니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걸 통해서 이제 해수담수화 설비를 작동을 못 시게 이렇게 만들었고, 또 갑상선암 소송도 원래 갑상선암이 이제 진단 기술도 좋아지고 갑상선 진단 횟수가 늘어나서 그 발견된 횟수가 늘었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 방사성 문제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중요한 문제는 그때 이제 그 내세웠던 그 외국인 증인이 있어요. 크리스 버스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엉터리인 사람인데, 자기 혼자 이런 단체를 만들어 유럽 방사선 시험위원회 만들고 과학위원장이라고 혼자 자칭해서 사실은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엉터리이고 그런 사람인데, 유럽 언론에서도 이게 아주 영국 언론에서도 비난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데려다가 증인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원전에서 방출되는 그 방사성 물질의 배출을 확대해서 이렇게 과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그 김익중 교수 말씀, 300년 동안 뭐 고등어 명태 대구 먹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원전 사고 확률은 30%라든지, 이게 다 근거 없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 불신을 이렇게 자아냈던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모든 음식물에 여기 뭐 쌀부터 뭐 돼지고기 등등의 자연 방사능 물질인 이 칼륨 4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세슘 같은 것들은 이 자연 물질은 아니지만, 그게 수준 이하로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전역이 70%가 오염됐다 그래서 여행도 가지 마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어떤 그 위험한 그 기준이 2,500베크렐인데, 그보다 낮은 영역은 여기 후쿠시마 근처에 한 80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김익중 교수 주장은 무조건 0이 아니면 다 위험되고 오염된 데다, 이렇게 주장해서 70%가 이제 이렇게 오염됐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 김익중 교수나 다른 이제 환경정 단체에서의 주장은 0이 아니면 방사선 아무리 미량이라도 0이 아니면 위험하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한계치 이하면은 건강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원자력의 본질적인 장점을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원자력의 본질적인 장점은 기본적으로 고밀도 에너지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를 조금 써도, 그러니까 31평 아파트 면적에 우리가 100만 킬로와트 발전소 한 25년 가동할 수 있는 연료를 쌓아놔도 되고, 그 거꾸로 이제 거기서 나온 사용 해결료도 그 뭐 한 20년치를 그 정도 면적이 있으면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가 그렇게 적게 들어가니까 발전 비용에서 차지하는 게 적고, 그다음에 이제 고유한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그 반응성이 떨어지게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원자로가 원자 폭탄처럼 이렇게 터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점이 이제 이산 온실가스 발생이 이제 석탄의 뭐 거의 뭐 100분의 1 수준, 이렇게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원자로의 가장 큰 단점은 정지를 시켜놔도 그 핵분열 때 생성됐던 그 방사성 물질이 계속 잔열을 내면서
붕괴를 하면서 이제 그걸 시켜줘야 되는 게 이제 단점이고, 그다음에 사용 해결리에 그 있는 방사성 물질이 방광기가 뭐 수만 년이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장점, 고밀도 에너지원이고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이런 에너지원이라는 원자력의 장점 때문에 과거 최근에 이제 원전 건설 이력을 보면은 이렇게 2015년인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원전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2019년 이후에 신규로 착수된 원전 수가 63기고 실제로 한 60기 정도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에너지성 산하의 에너지 정보국에서 이제 그 세계 그 여러 발전원의 그 성장 전망을 해놓은 게 이제 2016년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재생에너지가 제일 빠르게 증가합니다. 2.9% 연. 원자력도 2.4%로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원자력이 총 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줄어들고 사양 산업이다라는 건 전혀 사실이 근거가 없는 얘기고, 저희는 이거를 그래서 원자력이 지속적 이용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미 4개를 건설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4기는 40년 넘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원전 이용률이 92%나 되고, 중국은 뭐 36기를 보유하고 21기를 건설하고 있고, 11개국에 30기를 추진하고 있고, 2030년까지 150기. 이게 중국에서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거고, 일본은 원전 재료 정책 폐기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서 이제 재가동을 허용하고 있고, 지금 5개가 돌아가고 있고, 이 중요한 나라가 이제 영국인데, 영국은 소위 넷 에미션, 제로 넷 에미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순수하게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원이 작동하지 않은 시간에는 그 원자력으로 대체하겠다 해서 원전 19기 건설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냈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일본, 프랑스, 스웨덴 또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도 이제 신규 원전을 기존 그 원전을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황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은 이렇게 급격한 탈원전을 정당화할 만큼 안전성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7,100년 동안 그 인명 사상이 발생한 사고는 이제 체르노빌 사고가 한 번밖에 없었고, 특별히 지진이 문제가 돼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 간과됐던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다른 발전원들,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태양광도 이렇게 단위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사상자가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원전을 1이라고 봤을 때 석탄은 한 1000명 정도 더 1000배나 많고, 태양광도 사실은 원전보다는 더 사상자가 많은 그런 발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상자 생각을 하면 원전이 굉장히 안전한 그런 발전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인 부담인데요. 지금 신재생을 늘리면, 신재생은 말씀 뭐 사실 아시는 대로 그 상시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 중에 20%를 가동한다면 가동률을 20%로 치면 나머지 80%는 가스나 다른 석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탈석탄 정책 하에서는 그 백업 전원을 이제 가스로 하게 되죠. 그래서 가스로 이렇게 가스나 이제 신재생을 합쳐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게 되면은 연간 한 20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 20조 원이라는 게 이제 가스 같으면 이제 해외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은 발전 비용의 90%가 국내에 남는데, 이제 가스 같은 건 90%가 해외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원자력 산업 전체는 이제 한 해에 36조 9만 2천 명의 그런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탈원전을 하게 돼서 한쪽 산업 건설과 이 연구 개발이 죽으면 이거에 이제 상당 부분이 위축이 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출이죠. 수출 우리가 UAE에서 성공적으로 건설해서 77조 운영 수익까지 해서 그렇게 수익을 달성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LNG를 대체하는 지금 사실 신재생도 문제지만 사실 더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던 계획은 나중에 2030년이 되면은 LNG가 37%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초 계획에 2030년도에 LNG 발전 비중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LNG의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10조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 10조 늘어가는 건 순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해서 5% 정도 이익을 받는다면 한 200조를 수출해야지 LNG 10조 수입한 거를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단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LNG 값이 이제 지금은 하향 안정돼 있지만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매일 또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LNG는 뭐 저장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원자력은 가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하는데 이제 그걸 대체한 LNG가 그만큼 석탄의 반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원자력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 저감의 문제가 있고, 또 미세먼지 관점에 있어서도 소위 초응수충 미세먼지라는 게 이제 LNG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도 원자력보다 나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이 지금 이제 이필렬 교수님 말씀은 전망이 가격이 떨어질 거다고 하셨는데, 그런 그 패널 같은 거는 떨어질 수 있죠. 기술 발전이 되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실 그 건설비, 태양광 시설의 건설비의 한 25% 내지 30%를 차지하는 이 현재는 땅값인데, 그 땅값이 이제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면은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패널 값은 떨어지더라도 전체 그 비용은 그렇게 안 떨어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년 독일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력 생산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게 파란 게 이제 풍력이고요. 이 오렌지로 된 게 태양광인데, 1월 달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풍력에서 전기가 많이 생기고, 3, 4월에는 다 났습니다. 태양도 났고 풍력도 났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돼가지고 태양광이 많이 생기고, 다시 11월 가면 이제 풍력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변동이 계절에 따라서 변동, 심하고 또 하루 요일별로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어떤 일정한 전력을 생산해주기 위해서 이제 백업 전원이 필요한데, 그걸 조절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독일은 그런 기술 능력이 좋고, 그다음에 주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전력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탈원전 정책은 결정 과정이 편파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핵 진학의 여러 가지 사실 왜곡과 위험 과장으로 오도된 그 여론을 근거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이 여러 가지 편익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 채로 일방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을 이제 탈원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전기료가 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가 계산한 거는 한 35%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는데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그런 원전 그 건설 기술, 이것이 사장되고 수출이 막히고 이제 원자력 산업이 붕괴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발전에 따라서 외화의 순손실이 증대된다. 10조 줄이지만 실제로 그걸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조는 더 수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유가 변동에 따라서 그 공급 안정성이 저해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나 이 대기 환경 오염 물질도 LNG 때문에 문제가 될 거고, 이제 신재생이 20% 정도 되면 우리 같이 그 전력망이 고립된 데서는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고리 5, 6호기 그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그런 공론화 과정이다. 우리가 먼저 탈원전 정책이 그게 이제 국가의 시책으로 돼야 되는가를 먼저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해진 기정사실화하고 그 수단의 하나인 신고리 5, 6만 그것도 이제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 에너지 법에 따르면 에너지 시책을 바꾸려면, 정책을 바꾸려면 에너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하니까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초법적인 공론화 과정을 중지하고 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걸 지금 추진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